네, 편안한 일요일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시사포커스 박기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이어서 경주 지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1978년 첫 원전 상업운전 이후에 사용 후 핵연료 안전하게 보관할 시설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40년 가까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을 설득한 결과 고준위 방패장이 운영이 된다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둘 곳이 없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동의대학교 디자인공학부의 김유창 교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수희 에너지 정의 행동 활동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사용 후 핵연료 과연 무엇이고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원전을 운영하면 핵 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핵 폐기물은 극저준위,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핵 폐기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고준위와 저준위가 섞여 있으면 많은 양을 고준위 핵 폐기물로 관리를 하게 되어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이유입니다. 예. 이 핵 폐기물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고준위 핵 폐기물입니다.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의 정의는 방사선 농도, 열 발생량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으나 예.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 후 핵연료만 해당되기 때문에 고준위 핵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용 후 핵연료는 워낙 위험해서 사람 앞에 조금만 노출이 돼도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용 후 핵연료는 10만 년간 방사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년을 관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100년, 200년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단군 왕검이 우리 한국을 만든 것이 5,000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 20배 이상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 후손들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면서 그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더욱더 관심이 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발전소를 건설을 할 때마다 발전소 이제 부지 안에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이 수조에 이제 사용 후 핵연료를, 그러니까 고준위 핵 폐기물을 지금 이제 차곡차곡 이제 모아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수조가 발전소 전체 운영 기간 동안에 이 발생하는 양을 다 보관할 수 있을 크기의 수조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실제 운영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수조가 지금 꽉 차는 지금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간에 그 한수원과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냐면 수조 안에 핵 연료를 이렇게 서로 그 기존에 이제 놓아두던 이제 방식을 좀 이렇게 가까이 놓아두는 방식, 그러니까 조밀 저장이라고 하는데 조밀 저장 방식으로 저장 방식을 바꾸고 또 그리고 이제 건식 저장이라고 네. 수조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바깥으로 꺼내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조밀 저장을 하든 혹은 건식 저장을 하든 지금 이미 시설이 그것마저도 지금 다 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경주에서는 이제 그 건식 저장이라고 바깥에 꺼내놓는 이제 방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이나 영광이나 이렇게 다른 핵발전소 지역은 아직까지 수조에 좀 들어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좀 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임시 저장 시설을 뭐 추가로 건설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임시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영구 그렇습니다. 저장이 아니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사용 후 핵연료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우리 사회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용 핵연료는 오랫동안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만 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관리 방법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로 원전 내에서 보관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이제 용량이 차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조밀 방식으로 차면은요, 자연 냉각이 아니라 이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 냉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펌프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위험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냉각이 안 되면 후쿠시마, 체르노빌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기간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고요. 임시 저장 시설이 지금 포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원전 발전소를 이제 중단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빨리 가동시키자는 측면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더 완전하게 확보된 방법을 찾을 때까지 좀 천천히 찾아가자라는 의견이 네.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화면에 보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중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90.3%까지 가 있는 원전도 있어요. 임시 저장에 대한 이런 걸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포화 상태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포화 상태에 따른 문제점들도 정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90.3%까지 포화 상태를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주에 네. 있는 그 발전소 문제인데요. 포화가 이르렀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꺼내놓을 데가 없어서 발전소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 네. 모른다라는 점에 일단은 그게 좀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포화 상태에 직면해 있고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성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임시 저장 시설을 지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네. 같은 경우는 임시 저장 시설이 이미 있지만 이게 포화가 되어서 또다시 임시 저장 시설을 짓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임시 저장 시설이 없지만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바깥에 이제 꺼내놓겠다. 이제 이렇게 좀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게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최종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부지를 정하고 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네. 부지를 정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임시 저장 시설이 곧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설이 임시 저장 시설이 곧 영구 처분 시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두려움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재검토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 재검토 과정이 임시 저장 시설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제 귀결이 될 수가 있어서 곧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역 사회에 굉장히 큰 이제 갈등 사안이 되는 거겠죠. 예. 가까운 그 부산의 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 여기는 이제 폐로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앞서 말씀하셨던 이 사용 후 핵연료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고래 1호기도 마찬가지로 저장 수조에 네. 임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3, 4호기, 신고리 5, 6호기는 좀 여유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고리 1호기를 폐로를 하면은 중저준이, 저준이, 중준이 엄청나게 많은 핵 폐기물도 발생하지만 현재 수조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어딘가 꺼내서 옮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24년에 우리가 그 포화 상태가 될 거다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리 원전에 현재 있는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네. 약 200개의 캐스크, 즉 콘크리트 건물들을 세워야만이 그 지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200개의 캐스트에다가 우리가 그 앞으로 또 추가해서 짓게 된다면 이것을 중간 저장 시설, 영구 저장 시설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네. 옮기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옮긴다 하더라도 많은 논쟁과 시간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이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히 남아있는 저장 시설이 되지 않을까 네. 의심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 상황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시사 포커스 이 시간에는 사용 후 핵연료 둘 곳이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
과연 어디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너무 앞서서 나간 얘기 같고요. 어떤 부지를 어디에 선정한다고 하는 것들은 가장 큰 사회적인 논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것보다는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할 건지 이 방법을 먼저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지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절차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과 국민들이 합의되는 방법을 찾아야 우리가 거기에 어떤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에 결정된다면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구럽도 부안 유도에서 결정했지만 주민으로 반대로 무산이 됐고요. 네. 현재처럼 똑같이 다시 논의하는 상황이 되고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 절차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합의가 된 다음에 부지 선정을 이제 논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유찬 교수님께서 수십만 년이 흘러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누가 자신의 앞마당이나 뒷마당에 이걸 두겠다는 곳이 쉽게 그렇게 나올까요? 이게 대화로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전기를 쓰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 핵 폐기물 문제를 고민해야죠.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 오히려 저는 이게 부산 사람들의 이 논의로, 혹은 이제 핵발전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핵발전소가 이제 가동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고민들로 좀 끝날까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전기를 쓴 사람 모두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논의를 재논의하는 데 있어서 좀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정부 주도로 해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또 중간에 또 잠시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또 정부가 바뀌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것이 또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는 언제쯤 이 문제가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중단이 됐다라는 좀 그런 의미보다는 실제 우리나라는 핵 폐기물 문제를 1980년대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안면도라든지 구롭도라든지 혹은 부안이라든지 핵 폐기장을 지으려고 이제 정부가 굉장히 이제 시도를 많이 했고, 그 가운데 어쨌든 19년 만에 경주에 핵 폐기장이 지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중저준이 이제 핵 폐기물이 들어간 핵 폐기장이 지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고준위 핵 폐기물 이 처분장을 짓기 위한 어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사용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관리 방안과 법안이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의 그렇죠. 일이고요. 네. 그때 이 공론화위원회가 위원회 선정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론화 이제 진행의 그 내용, 그 결과, 이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좀 그런 이제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보고서가 나왔었을 때도. 근데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리 법안과 그 이제 관리 절차 그 이제 내용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게 국회에 제출이 됐지만 그게 2016년 말이었거든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는 그 최순실 이제 국정농단 그렇죠. 이제 그 사태와 이제 대통령 탄핵 건으로 이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좀 될 수 없는 좀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100대 정책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았다라는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단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계속해서 이어져서 연속성, 정부를 떠나서 계속 돼야 되는데, 이런 그 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 앞서 말씀하셨던 이런 법안도 계속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돼야지, 그냥 몇몇 국회의원들이 합의 없이 결정이 되면 또 10년에 되돌아갑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조금 급한 문제긴 합니다. 사용 해결료 문제가 원전이 멈출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급하지만은 좀 성급하지 않고 투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만이 우리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재검토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원전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정부에서는 이렇게 위원회 구성도 중립적인 인사를 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의견 수렴도 기장군이나 울주군이나 원전 인근 주민들한테 좀 묻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고가 나면 영향을 받는 부산 시민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러한 논쟁들이 계속 첨예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출범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만 년을 관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5년 내에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성급하지만 좀 천천히 냉정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시작할 때 그 유럽의 핀란드 얘기를 했었는데요. 4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준희 방패장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24년부터.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선정이 네. 되면 곧바로 지을 수는 없고요. 네. 그 지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하 동굴 연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인공 방벽이 무너졌을 때 지하로 누출되는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한 20-3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30년, 40년은 어쩔 수 없이 소요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원전의 그 수출 있지 않습니까? 수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이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기술이 예. 좀 우수해가지고 수출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나 이 원전 수출은 기술력만 가지고 드는 건 아니에요. 주로 경제적인 지원, 그다음에 군사적 프로그램 지원들이 주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군사적 프로그램이 많은 러시아에서 주로 수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원천 기술도 좀 부족을 해서 예. 우리가 정말로 기술적으로 우수한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에 짓는 그 바카라 원전을 보더라도요. 준공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핵연료 공급도 우리가 할지 모르겠고 정비도 그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듯이 아랍에미리트하고 그 군사협정 문제가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원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규제가 심해서 점점점 건설 비용이 늘어가고 있고요. 회수하는 전기료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수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 예를 보면요. 우리가 미쓰비시 같은 데서는 터키의 4개의 원전을 50주에 짓기로 했는데 실제로 경제성이 없어 포기를 했고요. 네. 히다치 같은 경우는 영국의 2기에 30조를 지으려고 했는데 3조 원 손실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바는 원전 산업을 위해서 우리의 모델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7조 원을 손실 보고 파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 아레바 같은 경우는요. 6조 원의 손실을 내고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에서 원전을 안 짓는 이유가 안전보다도 경제성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원전은 실제로 정부 지원 없이는 실제로 건설 운영할 수 없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돈이 안 드는 사양 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원전을 수출하면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있죠. 예.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원전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회사보다는 예. 원전에서 거의 파산했다는 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예.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은 과연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정 선생님? 지금 정부에서 향후 60년간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한 탈핵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지난 2월 1일에 부산에 있는 신고리 4호기가 이제 운영 허가가 났거든요. 네. 그 신고리 4호기 그러니까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이 60년 뒤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다 짓고 그리고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제 60년이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사실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너무 느슨한 계획입니다. 최소 그리고 또 10만 년을 보관을 해야 되는 핵 폐기물을 60년간 또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좀 이제 60년 계획은 저희가 좀 탈핵이라고 좀 보기 좀 힘들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 8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귀가 곤란 지역을 이제 해제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듯이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제 귀향하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의 귀향률은 뭐 10%에서 많으면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실제 그 20%도 그 80세 이상의 고령의 노인들 이 이제 죽음을 고향에서 맞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5, 60대의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그 부모님을 노부모님 모시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향후 60년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좀 하루라도 빨리 좀 핵에서 좀 그러니까 핵에 의존하는 좀 이 방식을 벗어나는 걸 좀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향후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에너지 정책. 탈원전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나라들이 그 용어를 쓸 때는 10년 이내에 원전을 멈추면 탈원전이라고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처럼 70년에 걸쳐서 원전을 갖다 감소하는 것은 아주 느린 에너지 감소, 원전 감소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탈원전 하면서 원전을 5개 현재 짓고 있어요, 우리가. 예. 그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어요. 원전을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에너지를 믹스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바른 의견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원전, 석탄을 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늘리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약 70년 동안 재생에너지, 원전, 바이오, LNG 이런 것들을 믹스해 나가서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막연하게 이 원자력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 사용 후 핵연료 둘 곳이 없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희 에너지 정의행동 활동가께서는 오늘 아침 어떻게 이 자리에 마무리를 하시고 싶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준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국민적 논의를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그 지역의 논의로 끝나버릴까봐 네. 지역에 이제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제 이슈로 이제 갈등 사안으로만 이제 논의가 축소가 될까봐서 좀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뭐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전기를 쓰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제 10만 년을 가는 핵 폐기물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공감을 하고 함께 성실히 서두르지 않고 이 논의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김유찬 교수께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용후 핵연료는 이제 한국, 부산의 그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칠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 페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재검토위원회에는 우리 부산 시민과 부산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때는 부산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원전과 사용후 핵연료가 없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부분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부산시와 부산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법, 투명한 방법으로 핵연료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안전한 부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 동의대학교 디자인공학부의 김유찬 교수님 그리고 정수희 에너지 정의행동 활동가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